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창조경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26억 4,315만 9천원보다 2억 490만 3천원 증액된 428억 4,806만 2천원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사정 관련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 노사정 해외연수, 안성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자 가족 한마음 음악회 사업비 6천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올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로 본 예산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1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00년도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3회 추경 편성 시 당초 사업 대상지 2개소에서 1개소가 포기하였고 이에 세부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도비 40%, 시비 50%로 조정하고 자부담 부분 3천만 원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지원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 총 2억 8,457만 8천 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환경정비, 도로변 무단뜨기, 쓰레기 수거 사업, 도서관 발열 체크 등 총 5개 사업으로 67명을 채용하여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2개월간 근무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 부분입니다. 창조경제과 직원들의 국내 여비를 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어 2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 사업 등 2건 1,3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8년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 사업 등 상건 총 1,9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 2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우선 15쪽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2차 보전금으로 3회 추경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행 이자의 경우 선납이 불가하여 명시 2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안성시 제1산업단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지난 2월 실시 설계하여 8월 착공하였으나 불가피한 현장 여건으로 실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20년 10월 중순 공사 중지하였고 이에 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2월하여 공사 추진하기 위한 명시 2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창조경제과 소관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심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의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LPG 그 소형 저장 탱크 이제 지원 사업이요. 이게 1년에 이제 몇 건씩 이제 했죠? 2건인가?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수요 조사하면 그냥 뭐 2건 이상도 이제 신청해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2020년도에도 2건이 이제 그 해서 대덕면 상건지 마을하고 고지리 신고지 마을하고 2건이 이제 그 예산 편성이 됐다가 지난번에 이제 대덕면 상건지 마을이 사업 포기해서 한 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거 신청하면은 보통 한 몇 건씩 올라와요? 저 읍면동에서? 2021년도에는 한 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 건밖에 안 올라왔다는 거는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이 큰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심야 전기보다도 더 비싸고 뭐 그러더라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보통 이제 그 도시가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그냥 소형 LPG 그걸로 할 때보다 한 50% 정도 그냥 저렴하게 이제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악에서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승낙도 이제 득해야 되고 또 이제 그 LPG 탱크를 놓아야 되는 이제 부지도 확보하여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불악에서 그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관로가 지나갈 때 이제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못 가는 거고 또 이제 탱크 이제 놓는 자리가 이게 이제 또 뭐 너무 가까워서 또 폭발한다는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반대하고 이게 하여간 엄청 골치 아픈 사업이 이거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이거 했는데 나중에 탱크 때문에 이게 한 1년 끌다가 그래서 간신히 했는데 이게 그 안강마을에서 그 맨 처음에 죽산 안강마을 있잖아요. 예.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가스보다 얘를 심야 전기에서 싸대는 거예요. 그때보다. 그 우리도 지금 이거 가스하고 LPG하고 병용을 했는데 심야 전기를 쓴다니까 지금. 이따 고장 날 때까지 심야 전기 쓰다가 이제 가스 아니고 이제 심야 전기 고장 나면은 이제 가스를 이제 돌리려는 건데 그 가스값이 더 나온다라는 건데 그 왜 지금 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 LNG하고 똑같다라는데 다른 것 같은데 이게 LNG보다 한참 비싸던데 LNG 가격하고 저 LPG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안 나요? 그리고 에너지 팀장 시장입니다. 예, 팀장님 말씀이세요. 그 가격 비교는 제가 안 해봤는데요. 예. 여기 이제 그 수요 조사할 때 그 지침에 보면 약 5% 정도 도시가스보다 5% 정도의 비용이 더 비싸다고 이렇게 계산해 놓는 게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보다 5%요. 예. 도시가스가 LNG 아닌가? 이제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가 LNG 아니에요 원래. 네. 예. 근데 5% 차이가 난다. 5%가 네. 이론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거야 똑같이 뭐 LNG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량기를 따진다 보면 뭐 100을 썼다라면은 LNG는 10,000원인데 LPG는 13,000원 나온 거 아니라.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그 보일러 비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부담이라든지 겨우 이제 10%만 자부담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이점 때문에 신청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저장 탱크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토지 사유지도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추진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 뭐 마을 전체를 이제 추진이 어려우니까 그 이제 해고 싶은 사람들 그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규모라도 또 이거 말고 또 소규모 탱크도 있잖아.
이거 원래 큰 탱크를 갖다 놓으니까 폭발하면 난리 난다 그래서 그런 건지 속이면 이 이제 탱크가 줄어들수록 그래도 사람이 그 심리가 좀 불안해지진 않잖아. 아니 우리 저 가스통만 있어도 큰 거만 있어도 벌써 조그만 거 불안한데 그냥 집 앞에 그냥 그 큰 게 있어봐요. 뭐 당연히 말이 나오지. 하여튼 그 LPG 지금 이제 그 저장 탱크 이게 지금 가정용 조그만 가스통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아니 근데 예, 안전하다는데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위험해서 이제 원래 크니까 뭐 지하로 배설하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어디서 먼 데서 해가지고. 지하로다가 가는 거죠, 이것도. 아니 좀 더 탱크를 네. 외지에다 이렇게 좀 놓고 저 탱크를 지하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안 보이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 이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개 시군동이 이제 똑같은 이제 보조 비율로 다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좀 뭐 자체 사업 이러려도 좀 다양한 그런 방법도 좀 그 대성마을은 네. 어떻게 다 끝났어요? 네,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커봐.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언제는 그 광고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또 광고미하게 안 하면은 또 이게 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그 개인 땅 이거 사유지 또 지나가면 뭐 승낙해 줄 사람이 어딨어. 안 해준다고 그러지 뭐. 옛날 같으면 그냥 이웃 간에 서로들 정이 있어서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시대가 완전 바뀌어서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내년도 신청 받은 거는 몇 개 있어요, 그럼? 한 군데입니다. 저 고산면 봉산리 꽃매마을 한 군데. 아, 내년도에 네, 한 네. 건데. 하면 좋긴 좋은 건데 이게 이제 그 이장님들이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이장님들도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저 복거리도 뭐 야중에는 그냥 탱크 할 때부터가 야중에는 경로당 앞에서 했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이런 거는 창조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저기가 될까? 주민들 안전하게 뭐 또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연구를 좀 하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근로자업 수양복지 지원 지금 민간 경상사업 보조 6천만 원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예. 네. 이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러저렇게 지금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어서 삭감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해외 연수 이런 건 미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았어요? 뭐 일정 정도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국면이 만들어지더라도 하여튼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거 뭐 결국 마지막 추경까지 안고 계시다가 이제서 반납을 하시네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추경 정도에 이제 감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게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한국노총 노동단체라는 데가 이제 좀 특수하다 보니까 좀 설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면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삭감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예 그런 차원에서 그냥 부득이 이제 5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LPG 소형 저장 탱크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 도비 100%였나요? 도비 50%, 시비 50%였다가요. 5대5, 예. 5대5였는데 지금 이제 4대6으로 바뀐 거예요? 4대 5대 자부담 10으로 다 예. 바뀌었습니다. 네. 자부담이 그러면 올해부터 생긴 건가요? 예, 예. 10%가? 예, 추경 이후에 도에서 바꿨습니다. 근데 왜 이거 기정예산 지금 신고진 마을 3억이 전액 도비로 편성이 됐었죠? 왜? 그게 저기 3회 추경에 제가 보니까요. 저희가 네. 이제 도비 3억, 12, 3억 해서 이제 올렸다가 네. 예산 심의 과정에 이제
상권지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네. 그 설명 과정에 네. 의원님들한테 좀 하나는 좀 삭감을 해달라, 수정 예산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아, 예, 의회에서 하나를 삭감하면서 부담 비율대로 삭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전에 그냥 12만 삭감을 하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재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지금 계속 4대 6대 1 이렇게 비율로 지금 4대 5대 1. 4대 예, 5대 1.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여튼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지원 조건은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쪽에 코로나19 지역 일자리 사업 지금 국비 신규로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좀 편성이 됐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 2개월 사업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67명은 지금 5개 사업으로 지금 나누어서 배정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희망 일자리 사업에서 이제 정확하게 한 50억 정도를 이제 국비로다가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네. 와중에 그 추가로다가 이게 2억 8,457만 8천 원이 추가로 더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별도로 해서 이제 그 희망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선은 그 마지막에 내려온 2억 8,457만 8천 원은 전액 좀 수비를 해달라 해서 그 연계를 해서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서 이건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희망 일자리가 10개월 부분 10개월 치만 그 편성이 됐었나요? 아닙니다. 그건 그 아닌가요? 예, 그 원래 희망 일자리가 추경에 이제 50억 내려와서 한 거고요. 네네. 원래 계획대로다가 하면은 4개월 예, 4개월 쓰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4개월이요. 예. 예. 그런데 그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거의가 이제 그 일자리 수요를 발굴을 하지 못해서 그 이제 그 매칭해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액 100% 다 지금 그 어느 자치단체인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1,004명 뽑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접수는 100명 이상 이렇게 접수를 했지만 네. 실제로다가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배정을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70-80% 정도까지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 집행을 못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별도로 그 국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 일자리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요 이제 5개 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연장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여튼 일시적으로 지금 휴폐업도 늘고 이제 실직자도 늘어나면서 지금 응급적 성격의 지금 이제 사업으로 사실상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희망이 이음 사업부터 해갖고 이제 여튼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한 그 투자는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공공 부분의 어떤 그 일자리 수요 배정 계획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해 보여서요. 굉장히 중복적으로 여튼 지금 빚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코로나에서 지금 이거 여기 공공 건물 들어올 때 이렇게 지금 네. 체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껏해야 여튼 이제 이런 것처럼 무단 쓰레기 투기 이런 것들 지금 좀 감독하고 이런 것들 정도 수준이거든요. 좀 다양하게 조금 예. 어떻게 그게 고민할 이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싶은데.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일자리 관련해서는 오늘도 이제 회의를 해서 네. 미리 이제 그 수요 조사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을 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자리를 이제 발굴하는 게 가장 우선은 이제 1차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구인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발굴된 일자리하고 이제 매칭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농어촌 일손 돕기 그런 이제 그런 일자리를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에는 한번 나갔다가 이제 그냥 그 포기하신다거나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4개월 동안 이게 그 일자리가 그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구인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제 구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사무 일이라든가 조금 이제 편안한 일이라든가 방역하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분은 이런 데는 이제 그냥 다 그런 데만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 이런 데만 찾다 보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진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매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예산 투입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 일자리다 뭐 하는 뭐 그런 게 좀 주목되는 게 거의 뭐 없는 것 네, 같아서 좀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각 여튼 실과서별로 좀 충분하게 좀 의견 수렴을 하셔서 네. 일부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로 여튼 진행이 됐던 것을 또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뭐 좀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창조경제과 예약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 산회를 선포합니다.